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으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장면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연세 지긋한 할머님 한 분이 오랜 친구로 보이는 분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님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고 대화 내내 상대방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할머님이 혼자 남았을 때 한숨을 깊게 내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많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 때로는 오랜 세월 이어온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일상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며 우리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할 6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욕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상인이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무심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격과 교양, 그리고 내면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인 욕설 사용은 분노 조절 능력의 부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 습관이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독이 든 물이 천천히 우물을 오염시키듯 거친 언어는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주고 나서 지나치게 생색을 내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한 이웃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한 지인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지인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그 지인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의는 마치 봄비와 같아서 소리 없이 내리지만 만물을 생육하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과도한 생색내기가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 존중감을 보상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들은 대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분이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근황을 전하면서 그저 나이 들어 보인다, 살이 쪘다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나 내면의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결코 외모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 중심적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월이 새긴 주름 속에 담긴 지혜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는 필터 없이 예의 없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참석자가 다른 이의 의견을 듣자마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임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고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말은 칼날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는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대화의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오래된 지혜가 실제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본능적 반응, 두 번째는 감정적 반응, 세 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비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앞서 달리는 것을 보면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 사람의 발걸음을 방해하려 합니다. 최근에 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가슴 아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작은 사업체를 성공시켰는데 주변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지. 요즘은 그런 거 하기 쉽지라는 말들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성공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동기부여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남의 험담인 사람입니다. 험담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대화가 즐겁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한 노년의 지혜로운 분이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시간에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말씀처럼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격려하고 높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6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마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하면서도 우아한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결코 미움이나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거리두기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만남의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화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전환하거나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평화와 품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소모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원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역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품격 있는 고독입니다. 이는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품격 있는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진정한 만남과 성장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는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